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제까지는 약간 춥다가 오늘은 약간 더우면서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지만 오늘 루틴을 끝내고 나중에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까 낮이라서 해가 좀 질 때 그때쯤 볼일도 보고 바람도 쐬고 드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운동 마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어나서 책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읽는 책보다 그 부분이 제 생각과 반대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읽었던 책들이 뭐랄까 근데 되게 제가 지금까지 독서노트도 많이 작성했던 책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 가치관은 좀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책을 읽거든요. 뭐 심지어는 공자의 그 가르침에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책을 다 읽는데 그 하루 한 줄 심리 수업도 요즘에 재밌게 읽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너무 내 생각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책을 읽었어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제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과 다른 것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만들지 말자. 굳이 반대되는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고 그 책을 하나 쓰실 때 얼마나 진짜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쓰셨을 텐데 내가 굳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런 걸 뭐 영상으로 만들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소장을 하고 있죠. 왜냐면 제가 책을 읽을 때 독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서를 해요. 그래서 책을 딱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생각에는 반대한다 라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녹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소장인 거고 개인 소장용 독서 노트인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책을 읽으면서 막 뭔가를 느끼고 막 설레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 말투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책 목차를 읽는데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목차 자체가 와, 이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목차를 읽으면 막 설레이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제가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내 생각과는 잘 맞지 않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뭐 누구의 생각이 맞다 틀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뭐 상황, 경험, 가치관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하루였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거의 사이토 히토리님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렇게 공개 영상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독서노트. 이것도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읽고 만들기 시작을 한 거고 좀 인생에 대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방향이라던가 가치관, 인생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님. 매일매일 그래서 아침마다 꼭 만남을 가지는데 사이토 히토리님의 지금까지 낸 책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거의 지금 현재까지 아마 제가 요즘에 이북으로 읽고 있거든요. 종이책에서 이북으로 지금 바뀌는 단계예요. 그래서 한 7권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던데 그래서 거의 7권을 다 읽었고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아껴가면서 읽었어요.
막 이게 계속 뒷페이지 남은 부분 체크하면서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껴가면서 읽었고, 지금 남은 책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은 제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느끼고, 내가 어떠한 부분을 내 실제적인 생활이나 인생이나 뭐 아니면 행동, 말투, 가치관 이런 것에 실제적으로 내가 잘 대입을 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그냥 한 문단씩만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다른 독서 노트는 사실 저랑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서 없고요.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님의 이 부분을 오늘 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드는 게 원래는 저와의 대화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에게 보내는 편지, 그 편지에서 아마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또 공개 영상을 만들면서 제 생각을 한번 또 정리해보고, 지나가는 일들을 좀 한번 성찰해보고, 잘했던 점은 무엇이고 잘못했던 점은 무엇이고 배운 점은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성찰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독서노트 영상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것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지만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지도 생각해보면 이번 연도예요. 그렇지 않나요? 막 엄청나게 옛날이었던 것 같았는데 이게 이번 연도에 그렇게 벗게 되었고, 진짜 많은 분들이 전부 다른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도 되게 막 뉴스를 보면서 마음 아팠던 적도 많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좀 슬퍼지려고 그러네요 갑자기. 이래서 제가 슬픈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슬픈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뭐 목숨을 좀 잃는다거나 아니면 특히나 뭐 자영업자 분들 이렇게 또 하는데 경제적으로 그게 아예 경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막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저분들을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꼭 좀 큰 피해 없이 잘 견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혼자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 걸 말씀드리기 전에 사이토 히토리님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읽은 부분, 이게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 상식을 깨부숴라에서 발췌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생활한 것과 비슷하게 지낼 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업이든 경영이든 방식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해 왔지만 이번 팬데믹 기간에는 다시 새롭게 도약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도약했다. 계속 성장한 것은 물론이고 새롭게 도약했다. 이게 조금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슴을 찡하고 울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말이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기초가 탄탄하면 이런 팬데믹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되게 좀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개인이든 사회든 절박한 때일수록 사랑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생각한다, 사랑으로 사업한다,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이토 이토리님의 기본 이 책들에 사실은 거의 반복되는 내용도 많아요. 그래도 제가 이 책을 계속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항상 사랑을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이 사랑에 대한 또 새로운 정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의를 넘어서 좀 더 광범위한 정의였고, 그리고 사이토 이토리님은 실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일본에서. 근데 이분은 인생과 사업, 이 모든 부분, 인간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업에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비법이 아니라 항상 사랑을 강조하세요. 너 마음속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과연 사랑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예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을 좀 많이 변화시킨 책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어도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이제 그러면 나는 코로나를 지났는데 어떻게 지냈나? 라는 좀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그 기간에도 제가 저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에 좀 감정들을 계속 표현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냈고 저는 좀 이 부분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책에서 읽은 부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제 자신에게 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와, 아이린 너 진짜 잘한 거였구나. 정말 그 힘든 시기를 너무나 현명하게 너가 잘 지내왔구나. 이런 좀 잘 진짜 견딘 거는 아니고 극복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잘 지내왔구나. 잘 건너왔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토 이토리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생활한 것과 비슷하게 지낼 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코로나 기간은 처음 거의 2년 동안은 거의 외부 활동이 없었어요. 진짜. 왜냐면 이제 뭐 먹어야 되니까 장 같은 거라던가 봐야 되잖아요. 마켓도 가야 되고 하지만 전부 다 배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집에 있었고, 왜냐면 수업이 전부 다 줌으로 했으니까 학교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그 대면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뭐 학교 업무 절차들도 다 그냥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나갈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순간 가장 크게 들어온 건 뭐였냐면 제가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모든 헬스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제가 그때도 진짜 운동을 열심히 즐기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운동은 내 삶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딱 헬스장이 문을 닫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순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 순간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걸 닥쳤을 때는 정말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나 어떡하지? 그럼 나 운동 못해? 나는 운동 못하고 살 수가 없는데 내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 내 운동을 해서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몸은 다 무너지면 어떡해? 막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나 못 나가는 건가? 밖에 외부 활동도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뭐 이런 그런 감정이 한순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또 뉴스도 보고 하면은 뭐 또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뭐든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전에는 제가 그렇게 다독을 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책을 읽지를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방대한 양의 책을 읽었어요. 정말로. 그때 읽은 책이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아닐까? 그 양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 배운 것도 많았고,
네, 그래서 제가 다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기술이 아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죠. 뭐 책은 이렇게 읽어라 저렇게 읽어라 라고 하는데, 책을 그냥 많이 막 이렇게 양쪽으로 많이 읽다 보니까 스스로 실력이 늘어나더라고요.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천천히 읽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 이런 실력도 정말 많이 향상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의 외부 활동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을 집에 계속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엄청나게 효율적이게 쓴 거죠. 그리고 어떤 외부의 장애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저에게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저 내면 속에 있는 나를 진짜 다시 막 끄집어내어서 좀 더 깊은 목소리를 듣고,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이 아이는, 내면 속에 있는 이 아이린이라는 이 소녀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자체도 처음에는 되게, 그게 처음에 제일 컸거든요. 코로나가 딱 처음에 터졌을 때 학교 안 가는 건 너무 좋았어요. 줌으로 하면 되니까, 집에서 하면 되니까. 저는 학교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좋았는데, 이제 헬스장을 못 가는 게 문제가 되었는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하고 싶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라도 하더라고요. 네, 기계를 다 샀죠. 그래서 비싼 기계는 아니고 뭐 집에 바벨도 사고, 그리고 필라테스 리포머가 있거든요. 필라테스도 했으니까 필라테스 리포머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 또 있어서 가정용도 사고, 그 다음에 뭐 덤벨도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샀나요? 캐트벨도 사고, 네, 뭐 매트도, 이제 집에 매트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좀 더 크게 이제 매트도 좀 깔아놓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도 단 한 번도 운동을 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는 집에서도 운동을 해보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돈이 없어서 그 바벨하고 비싼데. 아니에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제가 돈을 또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돈을 좀 모으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쓰는 걸 싫어해서 최대한 알아보고 해서 또 인터넷으로 구입하니까, 그러니까 바벨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바벨은 아시죠? 그 엽기라 그래야 되나? 네, 바벨이랑 그다음에 그 덤벨 세트랑 그다음 캐터벨 세트랑 요렇게 한꺼번에 구입한 건 아닌데, 이렇게 다 합해서 10만 원도 안 됐어요. 네, 바벨 같은 경우에도 가정용이 있어가지고 아주 가볍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웨이트를 오래 했으니까 중량을 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10만 원 정도의 작은 그 헬스장을 집에 만들 수 있다. 뭐 왜 그걸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 너무나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렸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때 또 느낀 느낌은 뭐였냐면, 와, 내가 지금까지 시간 낭비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막 힙 드러스트도 바벨로 막 다 치고, 이제 캐터벨도 하고 다 했어요. 그렇게 딱 하다 보니까, 아니, 운동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운전을 해서 거기 가서 또 헬스장 가서 또 갔다가 오고 씻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좋게 다 합해서 3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이 3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었구나. 집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굳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에는. 그러면서 정말 다 본전은 다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했어요. 나는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지금은 집에서 하나도 안 해요. 안 돼요, 이게. 이제는 헬스장에 가야지 운동이 되지. 그때만 해도 와, 내가 진짜 쓸데없는 시간을 진짜 이렇게 길거리에 버렸구나 했는데, 진짜 좀 인간은 뭔가 적응의 동물인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즐겁게 했는데, 그때도 한 번도 몸이 이렇게 흐트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대로 만든 대로 유지를 시켰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응? 사실 쉬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25분을 넘겨버리면 약간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한번 영상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정말 많이 읽고, 그리고 쓰기, 말하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와의 대화도 이제 좀 더 깊이 여러 방향으로 한번 시도해보고, 시간도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또 큰 건 뭐냐면 제가 휴대폰을 끊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기계적으로 루틴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막 어떻게 나는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싶어서 30분 단위로 이렇게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시간표를 딱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휴대폰에 뺏기는 시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에 뭐 이렇게 알람이 오거나 이러면 거기에 또 신경이 쓰이고, 이게 너무 싫고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휴대폰이라는 거를 제가 조금 조절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휴대폰을 뭐 한 하루에 5번 이하로 본다 뭐 이렇게 했다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아시나요? 휴대폰 내가 뭐 하나 체크하러 들어갔는데 그게 1분이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2시간 하고 있는 거, 그냥 정신 차려 보니까 2시간인 거.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휴대폰을 아예 안 썼어요.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휴대폰을 껐어요. 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날려버렸어요. 카카오톡 앱을 날리고 계정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뭐 그 인스타그램 계정 있는 것도 다 날리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휴대폰을 아예 안 쓴 거죠. 그래서 휴대폰을 아예 안 쓰니까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 한 2달? 이 정도는 되게 좀 무서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나의 세계에 고립됐다. 내가 조금 혼자만 고립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저 휴대폰을 체크해야 될 것만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무섭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면서 좀 슬프기도 하면서 외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막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나면, 와, 이게 자유구나,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휴대폰에 통제당하지 않는 삶, 내가 이제 휴대폰을 통제할 수 있는 삶, 그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난 진짜 쾌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대폰을 지금은 사용을 하죠. 근데 제가 휴대폰을 새로 사용하면서 카카오톡도 이제 만들고 하면서 걱정이 됐거든요. 옛날로 돌아갈까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완전히 한번 통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제가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휴대폰을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헬스장 갈 때 일단은 그 코드 찍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 한번 봐야 되니까, 그때 혹시나 뭐 전화 온 거나 문자 온 거 있는지 확인하고 한 번밖에 안 봐요 지금도.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래도 휴대폰은 없이 어떻게 살아. 거기에 모든 게 있는데, 모든 기능도 있고 살 수 있어요. 뭐 한 달? 한 달은 너무 기나요? 한 일주일만 없이 지내봐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가짐 자체가 처음에는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좀 내용이 길어지면서 약간 집중도가 또 떨어지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코로나 동안 그 가장 중요한 거, 휴대폰을 끊었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히토리님께서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오셨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게 참 무서울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새로운 도약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새롭게 도약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성장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를 생각하면
너무나 좀 피해를 본 분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꼭 이게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나를 좀 더 알게 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나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도 칭찬을 해줬어요. 네. 실제적으로 아이린 그때 정말 너가 조금 힘들고 막막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을 잘 견뎌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너무너무 고마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린 너가 나라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것 같아. 라고 꼭 칭찬을 해줬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너 그렇게 잘났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꼭 칭찬해 주셔야 돼요. 본인이 어떤 조그만한 일이라도 성공을 하셨잖아요. 성공을 안 했더라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아니면은 성공 아니더라도 조금만이라도 성장을 해보셨잖아요. 시도를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꼭 칭찬해 주세요. 꼭 절대로 놓치지 말고 혹시나 실패를 했더라도 너가 이번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시도해봤잖아. 다음번에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시도를 하는 너가 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네가 나라서 너무너무 좋아. 꼭 얘기해주세요. 이게 나의 자존감? 내 그 하루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상태? 이 모든 것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칭찬을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누군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인정 욕구가 진짜 중요한데 타인이 그만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내가 뭘 성공을 했어 뭘 잘했는데 그냥 타인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 이게 답정너처럼 괜히 실망감도 들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제가 스스로에게 완전히 칭찬을 해버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딱 그만큼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타인의 또 칭찬을 받아도 뭐 물론 기분은 좋기는 하겠죠. 근데 막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좀 칭찬해 주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로나가 뭐 거의 끝난 지 오래되었지만 다시 한번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웃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힘들었나? 순간순간 재미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생각해. 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순간순간 그때도 즐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막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집에서 길거리에서 시간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끝내야 되는데 한 가지 또 말하고 싶네.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아주 짧게 지금 배가 고파지려고 그러고 조금 전에 먹었는데 조금만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꼭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잠재력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네일을 꼭 해요. 네일 아트를 꼭 하는데 그 코로나 동안은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도 내일은 해야지 제가 기분이 좋거든요. 좀 손을 보면서 좀 예쁜 손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또 타이핑하고 책 넘길 때 이렇게 보면 손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일을 못하니까 조금 우울해지고 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기계를 이제 사서 그 매니큐어가 있어요. 그거랑 이제 기계가 있거든요. 굽는 기계. 그걸 사서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막
좀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빨리 하고 내가 딱 원하는 대로 하고, 왜냐면은 그 네일 아티스트 해주시는 그 분, 관리해주시는 분에게 내가 어떠어떠한 모양으로 이 모양을 해서 이 색깔을 하고 싶다고 해도 내가 딱 원하는 그대로 잘 안 되거든요. 비슷하기만 해도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직접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지금은 그래도 거의 3년 이상을 제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일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빨리 해요. 실력이 이것도 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또 괜찮아 이리? 이래. 제가 강아지가 목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똥손이라 그래가지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했었는데, 근데 닥치면 할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면 이게 하게 되고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얘기 길어지는데 어떡하죠? 마사지를 저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하는 걸 좋아해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바디 마사지도 말고 페이셜 마사지도 받고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관리를 받으러 가지 않아요. 네. 지금은 그 코로나 그 기간 동안 이 조그만한 기계들 있잖아요. 큰 기계가 아니라 조그만 기계들을 해서 세부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관리를 받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사지 하는 것도, 그 다음에 페이셜 관리하는 것도 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돈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돈도 진짜 많이 저축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예약해서 가는 거 예약도 해야 되죠. 거기 또 가야 되죠. 또 뭐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고, 거기 또 누워서 맞춰야 되고, 그 시간이 좀 행복한 시간들도 많았고 힐링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그게 너무 하루가, 저는 좀 시간을 최대한 좀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혼자 관리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사람이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의 잠재력, 내가 그래도 참 똥손인 줄 알았는데 내일도 계속하면 실력이 늘긴 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코로나를 그래도 나름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견뎌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견뎌온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그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말 좀 끊으면 안 될까요? 지금 피곤한데, 어쨌든 좀 우울하고 침울한 시간은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코로나 기간 동안 매일 집에 있으니까 제가 야행성이거든요. 완전 낮밤이 바뀌어서 아침에 잘 때가 있었어요. 계속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우울증처럼 오더라고요. 그 완전 낮밤 바뀌면은 그런 좀 약간 뭔가 나를 음침해서 나를 덮어버리는 듯한 느낌? 그 사람이 진짜 해를 보고 살아야 된다. 아무리 야행성일지라도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기억들이 하나하나씩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좀 내용이 장황한데, 이것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간결하게 내가 원하는 바만 딱 명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렇게 계속 매일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너무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본인이 만족을 하든 만족을 하지 않든 꼭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래도 잘 견뎠다, 잘 지내왔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자유로운 날도 왔다,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이런 말을 좀 해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끝내야 되는데 요즘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박적으로 식단을 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식단을 조금 느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조금 많은 양의 이런 좀 건강 식단보다는 약간 이렇게 에너지를 조금 줄 수 있는 키토 딸기잼이 있더라고요. 키토 딸기잼이니까 거기 설탕도 안 들어가고 그냥 완전히 자연적인 성분을 써서 언제 끝나나요 이 내용이. 자, 죄송해요. 이렇게 뭐죠? 자연적인 성분을 써서 이렇게 단맛을 내는 이렇게 건강한 거기다가 딸기가 50%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건강한 그 단맛 해가지고 근데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나는 이제부터 먹고 싶은 건 먹겠다라고 했는데도 그동안에 제가 습관이 있다 보니 좀 식빵을 맛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 외에 막 우유 식빵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밤식빵 이런 거 먹으면 되는데 굳이 또 건강 식빵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부드럽게 먹고 싶은데 까끌까끌하게 걸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요즘에는 좀 단 것을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강박적으로 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강박 뭐 단 거 먹으면 아니면은 뭐 패스트푸드라던가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진짜 뭐 당장이라도 병에 걸릴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알게 되고 물론 그게 좀 장기적으로 지나다 보면 그리고 그 양이 많아지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나는 괜찮다.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먹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한번 이런 음식을 먹으면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죄책감이 있나 봐요. 아니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그 죄책감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단 걸 먹는지 이걸 계속 이렇게 말이 그리고 그 이유가 장황해지는 이 느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단 걸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제 남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운동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제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